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한 예상문제 분석하기 세 번째 시간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개정 총론도 끝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교수학습과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교수학습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나마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을 근거 있게 유추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반복적인 게 무엇인가. 그래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다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사학습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였습니다.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사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첫 번째가 뭐냐면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를 지향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즉 단순히 그냥 지식을 암기하는 걸 지향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기계적 학습이잖아, 맞죠? 기계적 암기 방법을 지향해라.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딱 물론 구성주의, 인지주의 다 해당되겠지만 조금 더 인지주의 학파에 가깝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셔야 되는 학자 두 분은 바로 브루너와 오스벨입니다. 즉 브루너가 주장한 발견학습, 오스벨이 주장한 유의미학습 두 분 다 핵심 개념과 원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조금 다른 것일 뿐입니다. 오스벨은 일반화된 원리를 먼저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먼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었다고 해서 이게 유의미한 학습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다. 왜? 그걸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당한 포섭의 과정을 거친다면 그 유의미 학습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뭐 선행조직자를 쓰든지 통합조정의 원리를 쓰든지 요약, 뭐 다양한 원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그것을 탐구하게 되면 충분히 그 지식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고 본 게 오스벨이에요. 하지만 브루너의 입장은 조금 달랐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지식의 구조를 습득하는 건 거의 유사합니다. 그 핵심적인 학문의 이론 기저를 습득하는 거 똑같은데 브루노는 그 지식의 구조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발견학습의 원리를 추구했죠. 즉 중요한 거는 이제 유의미 학습이냐 지금 발견학습이냐 이게 우리 교육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물론 두 개 다 쓰면 좋은 거겠죠. 하지만 일반하게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완전히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둘 다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까 발견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원리를 아이들한테 먼저 가르쳐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의 구조나 이런 것들 문법을 배울 때는 문법적 원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리를 가르쳐 주지 말고 사례를 다 제공하는 겁니다. 사례를 찾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즉 원래 지식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론들이 그 만들어지는 것 자체 그 과정으로 가라.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쳐 보는 거죠. 보다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를 지향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를 중시한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학습 내용을 구조화할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학습량을 적정화해서 학습의 질을 개선해 나갈 건데 어떻게 하냐면 방대한 양의 교과 지식을 단순 나열하지 말고 교과 내 개념을 포괄하는 핵심 개념을 설정해라.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를 설정해라 이거겠죠. 그리고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지식을 깊이 탐구가 가능하도록 교육 내용을 재구조해라. 탐구해라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식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브루너의 발견학습 혹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시험에 안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 나왔었던 것 같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물어보는 거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온다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스웰의 유의학습 출제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닌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유의학습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러한 핵심 개념 중심의 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기존 지식과 관련지어 파악과 일반화나 원리를 구성하고 그것에 따른 맥락과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둔다. 여기서 또 이게 무슨 뜻이? 이까지는 인지주의 속성이 강해요. 여기서 또 무슨 속성이 강하냐면 구성주의 속성이 강합니다. 구성주의. 이까지는 인지주의 학파 속성이 강하다면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거는 또 구성주의 속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정교육과정 안에는 인지주의의 장점도 어느 정도 가지고 들어가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 인지주의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개인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즉 구성주의 관점도 맞는데 이 둘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유의미한 특징,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다 함께 가져오고 싶다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핵심 개념의 중심을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 기존 지식과 잘 연관시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 지식과 잘 연관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맥락과 상황 속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어라. 이게 구성주의잖아요.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거 내가 배워서. 근데 그 중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시면 지식을 피상적이고 단순히 암기하고 회상하는 학습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이 아는 것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사고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암기 학습에서는 학생들의 인지를 유연하게 사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인지를 유연하게 만들어서 사고를 해결하는 거 이게 뭡니까? 스피로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지금 스피로 인지적 유연성이 뚜렷하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금 명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스피로 인지적 유연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냐? 그거는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시험에서는 현실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성도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냐 없냐, 혹은 현실에서 얼만큼 그걸 쓰고 있냐, 그거를 시험 문제 출제 요인도 좋겠지만, 이 스피로 인지적 유연성 현실성이 없어. 그러니까 나올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방향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좋은 가치들이 있으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건데 브루노의 발견 학습,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스피로의 인지적 유연성 이런 부분들이 다음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출제하시는 분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좀 근거로 이걸 토대로 내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개별 사실이나 정보를 관련 지음으로써 일반화된 지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고를 자극하고 탐구 유도하는 학습을 제공해야 된다. 사실 정보를 관련 지어라, 연관 지어라는 겁니다. 일반화된 지식을 그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스피로 인지적 유연성 자체가 이게 고난이도잖아요. 고난이도. 이 단점이 뭡니까? 초보자들이 할 수 없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스피로 인지적 유연성은 초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교사수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학습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단점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리고 지식의 사회성을 좀 무시했다. 이런 측면도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고난이도 학습이에요. 즉, 이거 자체가 심층적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획득한 일반화된 지식을 다른 맥락과 상황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문제 해결력, 구성주의 근간한 지금 교사학습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추구하는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2번에서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기능이 학생 발달 단계에 따라 그 폭과 깊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이거 여러분 뭐 떠오르시나요? 어떤 내용을 폭과 깊이가 심화될 수 있도록 해라. 뭡니까? 나선형이죠. 나선형 교육과정 어디에 제가 속한다 그랬죠? 이거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15 개정 교육과정은 브루너의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보다 좀 더 큰 어떤 거기에 대한 베이스 근간을 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의 개념을 포괄하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매 학년 공통적으로 반복하여 경험해야 된다. 계속 똑같은 내용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경험은 학년마다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냥 이 정의 자체는 브루너예요, 브루너. 브루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학자들이 발명한 이론들도 찾아낸 어떤 법칙들도 초등학생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설명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 어려운 원리들도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수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나선원 교육과정 혹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학생들의 발달적 특성, 인지 및 학습 능력이 다 다르다. 우선 이를 고려해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내용이 자신의 경험, 선지식과 연결되어 의미 있는 지식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한다. 동일한 핵심 개념과 지식, 기능이라고 할지라도 학년이 거듭될수록 폭과 내용이 깊어지게 하고 축적되는 경험으로 학생은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부분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인지주의와 구성주의, 이 둘 다 강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넓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인지주의 학파들 혹은 구성주의 학파들의 어떤 학자들이 출제될 경향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안에서만 찾아보자면 오스벨은 아직 출제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 때는 출제 안 됐고, 또 브루너도 출제가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자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그 중에서도 학문 중심 교육 과정, 그리고 스피로의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또 여러 가지 학습 방법들이 있는데 뭐 많이 나왔잖아요. PBL 나왔고 시험 나왔죠. 그리고 또 조나센의 학습 환경 설계 나왔죠. 그럼 나올 것들이 이제 뭐 따져보면 뭐 이제 인지적 도제 이론이라든지 상보적 교수 학습, 뭐 스피로 인지적 유연성, 그다음에 앵커 학습도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인지적 유연성이 나올 차례가 된 거죠. 따져보면 나올 확률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사형 교육과정 또 나올 확률 높죠. 이해되시죠?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시다면 꼭 이 부분은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